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두고 며느리들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은 박순금 할머니, 올해 78세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서울 강남에 빌딩 3채와 아파트 10여 채를 소유한 숨겨진 재벌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40년간 혼자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려왔거든요. 현재 순금 할머니의 재산은 약 50억 원.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평소에도 검소하게 살면서 절대 부자 티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순금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 민철 52세, 둘째 민수 49세, 셋째 민호 46세. 세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문제는 며느리들이었어요. 첫째 며느리 김영희 48세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 이미경 45세는 아예 대놓고 돈 이야기만 하는 타입이었고요. 셋째 며느리 정수진 42세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순금 할머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인연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뻔히 아는데 과연 진짜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순금 할머니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신이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다고 속이고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순금 할머니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겼어요. 그리고 가짜 빚 문서들을 만들어서 자신이 큰 빚을 지게 된 것처럼 꾸몄죠. 선생님,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할머님,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 같은데. 변호사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순금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나는 이 늙은 몸으로 며느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똑똑히 보고 싶어. 내 돈 때문에 착한 척하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말이야. 드디어 계획 실행 날이 왔어요. 순금 할머니는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애들아, 엄마가 큰일 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첫째,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요? 응, 투자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그리고 빚까지 지게 됐단다. 아들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둘째 며느리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잃으신 거예요? 우리 집이랑 예금 다 합쳐서 한 5억 정도. 사실 순금 할머니는 일부러 재산 규모를 줄여서 말했어요. 며느리들이 자신을 부자로 알고 있었다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5억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셋째 며느리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빈털털이야. 그리고 은행 빚이 2억 정도 있어. 그 순간 며느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순금 할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첫째 며느리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글쎄다. 갈 곳이 없어서. 설마 저희 집에 오시려는 건 아니죠? 미경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순간 세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순금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요.
맞아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 며느리들이 하나둘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순금 할머니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들이 난처해했어요. 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우선 임시로 어디 작은 방이라도 구해드릴까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은 누가 내는데? 미경이가 바로 물었어요. 저희가 조금씩 보태서. 얼마씩요?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으로 뭘 해요? 방세도 안 나올 텐데. 며느리들은 벌써부터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순금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50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런 반응이구나.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결국 고시원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들들이 보증금과 한 달 월세를 대신 내주긴 했지만 며느리들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요. 어머니,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저희도 여러 형편이 있어서요. 빨리 일자리라도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78세 할머니에게 일자리를 구하라니. 순금 할머니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고시원 작은 방에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과연 어떻게 대할지 두고 보자. 며느리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순금 할머니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걸. 2부 첫 번째 시험 병원에서 쓰러진 할머니.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금 할머니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진짜 가난한 할머니처럼 연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상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영희가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응, 그냥 그래. 어머니, 그런데 빨리 뭔가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요. 무슨 해결책?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영희는 벌써부터 자신들이 부담을 지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금 할머니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좀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순금 할머니는 일부러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가짜 병명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할머니, 혈압이 너무 높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요즘 걱정이 많아서. 의사는 순금 할머니의 부탁대로 연기를 해줬어요. 물론 정말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전달하기로 했죠.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첫째 아들 민철이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1시간 후 민철이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혼자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입원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오는데요? 민철이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검사비 포함해서 일주일이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요? 민철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국민건강보험은 안 되나요? 물론 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요. 민철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 영희에게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야 해. 입원 얼마나 들어?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그거 누가 내는데? 우리가 내야지. 왜 우리가?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 순금 할머니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픈데 돈 걱정부터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입원은 시키고 형제들이랑 상의해 볼게. 민철이는 어쩔 수 없이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둘째 민수와 셋째 민호도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형, 입원비 문제는 어떻게 하지? 민수가 민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나눠서 내야지. 그런데 미경이가 요즘 우리 집 형편도 어렵다고. 벌써부터 돈 문제로 실랑이가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수진이가 어머니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셔야 한다고. 정부 지원?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라고. 순금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때 영희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빈손으로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어머니,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네, 그러면 의료비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나와요. 영희는 마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 신청하려면 자식들이 부양 능력이 없다고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저희가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순금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내다니. 영희야, 너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어머니도 정부 지원받으시면 편하실 거고, 저희도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순금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요? 어머니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준비할게요. 영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좋아.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해볼까? 며느리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순금 할머니의 계획이라는 걸. 3부 두 번째 시험, 진짜 거지가 된 할머니. 일주일 후 순금 할머니는 퇴원했어요. 며느리들은 약속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서류 다 준비했어요.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미경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재산이 없다는 증명서, 그리고 저희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서류요.
순금 할머니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정말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내면 나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네?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 하지만 순금 할머니는 계획대로 서명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니 며느리들이 어떻게 나올지 더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순금 할머니는 더 초라한 옷을 입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이제 진짜 거지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인 큰며느리 영희를 찾아갔어요. 영희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순금 할머니는 일부러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영희야. 어머니, 왜 이런 모습으로?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고시원비도 없어서 나왔어. 네. 그럼 지금 어디서 주무시는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사실 순금 할머니는 몰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정말 노숙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일단 집으로 들어오세요. 영희가 어쩔 수 없이 말했지만 표정은 영 좋지 않았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에는 오래 계실 수 없어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럼 어떡하라고? 일단 하루 이틀 계시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영희의 집에 들어가니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비싼 가구들로 가득했죠. 어머니, 일단 방에서 쉬세요. 저녁은 저희가 먹고 나서 남은 거 드시면 돼요. 영희는 시어머니에게 식사까지 따로 하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순금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영희가 남편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계실 거야? 모르겠어. 갈 데가 없다고 하네. 그럼 우리가 계속 모셔야 해? 아니야, 며칠 있다가 다른 형제들한테 돌려보낼 거야. 다행이다. 솔직히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계시니까 우리 체면도 깎이고. 맞아,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순금 할머니는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둘째 집으로 가세요. 왜? 저희만 모실 수는 없잖아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셔야죠. 결국 순금 할머니는 둘째 며느리 미경이 집으로 가야 했어요. 미경이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런 모습으로 다니세요. 옷도 이것밖에 없어서. 에휴, 보기 창피해 죽겠네. 일단 들어와요. 미경이는 대놓고 창피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하루만 계세요. 내일은 셋째 내로 가셔야 해요. 왜 하루만? 저희도 바쁘고 애들도 학원 가야 하고.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요. 미경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순금 할머니는 따로 먹어야 했어요. 어머니, 라면 끓여드릴게요. 저희는 다른 거 먹을 거거든요. 왜 따로 먹어야 해? 어머니가 계시면 애들이 어색해해요. 순금 할머니는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50억을 가진 할머니가 며느리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어요. 다음 날 미경이는
아침 일찍 순금 할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셋째 내로 가셔야 해요. 벌써. 네, 저희는 오늘 바빠서요. 미경이는 시어머니를 마치 짐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셋째 며느리 수진이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상하게 볼 텐데. 갈 곳이 없어서.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우리도 사는 데거든요. 수진이는 아예 시어머니의 외모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에도 오래 계실 수는 없어요. 애 아빠가 싫어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 그건 형님들이랑 상의해 보세요. 결국 순금 할머니는 며느리들 집을 돌아다니며 하루씩 지내는 신세가 되었어요. 마치 떠돌이처럼 말이죠. 일주일 후 세 며느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순금 할머니는 몰래 그 자리를 지켜봤어요. 언니들, 어머니 문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우리도 살기 바쁜데. 영희가 대답했어요. 차라리 양로원 같은 데 보내는 게 어때요? 미경이가 제안했어요. 양로원, 돈은 누가 내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시설이 별로일 텐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어요. 순금 할머니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신들이 편하자고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그때 순금 할머니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거죠. 사부 충격의 반전, 할머니의 정치. 며느리들이 양로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순금 할머니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6개월간의 긴 연기가 끝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순금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님,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응, 이제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봤어. 변호사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순금 할머니의 진짜 재산 목록이었죠. 그럼 내일 며느리들을 모두 부르세요. 제대로 된 유언장 작성 모임이라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금 할머니는 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와라. 변호사 사무실요. 왜요? 엄마가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와. 중요한 일이야. 미경이와 수진이에게도 똑같이 연락했어요. 며느리들은 의아해했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새 며느리가 모였어요. 순금 할머니는 여전히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언장이 뭐예요?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영희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빚밖에 없으신데.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빚 때문에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수진이까지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순금 할머님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 김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앉으세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우선 박순금 할머님의 현재 재산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이요. 어머니는 빈털터리인데요.
영희가 말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할머님께서는 현재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강남구 빌딩 세 채, 시가 총액 30억 원. 네. 며느리들이 놀랐어요. 서초구 아파트 5채, 시가 10억 원. 뭐라고요? 송파구 아파트 3채, 시가 7억 원. 이게 무슨... 그리고 현금 3억 원. 총 재산 50억 원입니다. 며느리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선생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으셨는데. 아닙니다. 할머님께서 6개월 전부터 모든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겨두셨어요. 그때 순금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놀랐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난해진 적이 없어. 다 연기였어.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기라고요? 응,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순금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재미있었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시험한 거야. 그런데 결과는 최악이더라. 순금 할머니는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넌 나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했지.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편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미경아, 넌 나를 라면으로 때우게 했지. 어머니, 그때는 상황이. 무슨 상황?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진아, 넌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지.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제 너희들 회의하는 거 다 들었어. 며느리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50억 원의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며느리들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50억이라는 숫자에 반응한 거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영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정말 효도할게요.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수진이까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순금 할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6개월 동안 충분히 줬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며느리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유언장 작성하시죠. 순금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순금 할머니는 어떤 유언장을 작성할까요? 50억 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부 50억 원의 유언장.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할머님, 정말 확정하시는 거죠? 응, 확정이야. 순금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그럼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강남구 빌딩 세 채는 며느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사회복지법인 사랑이 손길에 기부합니다. 네.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기부요? 응, 기부야. 서초구 아파트 5채는
어린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어머니, 잠깐요.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송파구 아파트 세 채는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합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도 당황했어요. 그리고 현금 3억 원은 며느리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노숙자 지원센터에 기부합니다. 어머니, 세 며느리가 동시에 외쳤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줄 게 없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아들들 아내인데. 아들들 아내? 그럼 남편한테 달라고 해. 아들들한테는 뭘 주시는데요?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째 아들 민철, 둘째 아들 민수, 셋째 아들 민호에게는 며느리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각자 1,000만 원씩 유산으로 남깁니다. 1,000만 원이요. 50억 중에서 1,000만 원씩만요.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적게 주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들들도 다 봤어. 아내들이 그러는데 남편들이 뭘 했니? 순금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아들들도 아내들과 함께 어머니를 외면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앞으로 10년간 매달 사회봉사를 100시간씩 해야 해. 100시간이요? 응, 그리고 매년 봉사 확인서를 내야 해. 안 하면 유산은 취소야. 아들들에게도 조건부로만 유산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가 항의했어요. 너무해.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이 더 너무하지 않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순금 할머니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아까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했어.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미경아, 넌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 라면으로 때웠지. 그것도 애들이 어색해 한다면서. 어머니, 그때는 뭐,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진아, 넌 아예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지. 어머니, 저희가 어제 너희들 회의 다 녹음했어. 순금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들어볼까? 녹음기를 틀자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문제 어떻게 해요? 양로원 보내는 게 어때요? 시설이 별로여도 어쩔 수 없쇼. 며느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제 알겠니?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영희가 울면서 빌었어요. 기회, 6개월이 짧은 시간이니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 있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언제? 입원하셨을 때도. 입원할 때 첫 번째 걱정이 입원비였잖아. 며느리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아, 넌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 뭐라고 했지? 하루만 계세요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정말 바빴어. 시어머니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어. 수진아, 넌 더 심했어. 내 외모까지 지적했잖아. 어머니, 제가 언제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라고 했잖아.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순금 할머니에게 놀랐어요. 이제 선생님,
유언장 작성 완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다 봤으니까.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너희 남편들이 벌어서 살아야지. 50억이면 저희도 좀 나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나눠 받을 수 있는 거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저희가 어머니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라면 한 그릇 주고 하루씩 재우는 게 모시는 거야. 며느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언장 작성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순금 할머니가 서명을 마치자 유언장이 완성되었어요. 50억 원은 모두 자선단체로, 아들들에게는 조건부 1,000만 원씩, 며느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유언장이었어요. 육부 며느리들의 마지막 발악. 유언장 작성이 끝나자 며느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자신들과는 상관없어진 거니까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가족 대접해줬니? 순금 할머니의 반박에 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차라리 아들들한테 더 많이 주세요. 저희는 남편들 몫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경이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아들들 몫? 아들들도 너희만큼이나 나쁘다고. 아내들이 그러는데 말리기라도 했니? 그건. 민철이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 번째로 물어본 게 입원비였어. 민수는 내가 어디서 자는지도 관심 없었고, 민호는 아예 부인 말만 듣고 나를 양로원 보내려고 했지.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씩만 주는 거야. 그것도 봉사활동 조건부로. 어머니 봉사활동 100시간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항의했어요. 너무 많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한 거지. 고생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때 영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어머니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네,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가난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희는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대한 거예요. 어머니, 연기에 속아주려고. 속아주려고?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거예요. 순금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진짜 가난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야? 당연히 잘 모셨죠.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순금 할머니는 영희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순금 할머니가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 없을 때 한 대화야. 녹음기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거지가 됐네.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부담 안 져도 되잖아. 빨리 양로원이나 보내자.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도 연기였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미경이가 부인했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아직도 거짓말하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회개할게요. 앞으로는 진짜 효부가 될게요. 회개, 이제 와서.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했어?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영희도 함께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다시 써달라고? 네, 저희가 정말 변했어요. 하지만 순금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지?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정말 잘할게요. 지금까지는 왜 안 했는데. 며느리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유언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경하시려면 새로 작성하셔야 해요. 새로 작성하실 거예요? 며느리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니, 안 해.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야. 순금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선생님, 유언장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들은 절망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남편들이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지. 50억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고 싶으면 지금까지 나한테 잘했어야지. 며느리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럼 일부만이라도. 일부도 없어. 조건을 달아서라도. 조건? 6개월이 조건 기간이었어. 결국 며느리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들의 마지막 발악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칠부 복수의 시작.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며느리들이 돌아간 후 순금 할머니는 변호사와 마지막 상의를 했어요. 선생님, 유언장이 법적으로 문제없죠. 네, 완벽합니다. 하지만 할머님,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순금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죠? 6개월 동안 며느리들이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녹음도 있고,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혹시 며느리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순금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거예요. 변호사는 순금 할머니의 계획이 단순히 유언장 작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들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움직인 건 영희였어요. 영희는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숙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왜? 5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세요. 뭐라고? 50억을. 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영희는 순금 할머니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만 하시고. 어떤 이상한 행동. 6개월 동안 거지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금이가 나이가 나이인데 78세면 치매가 올 수도 있지. 50억을 기부한다니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아. 영희의 계획은 순금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는 거였어요. 미경이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50억 원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거의 안 주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거든요. 미경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조사해 보시죠. 미경이는 순금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려고 했어요. 수진이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순금 할머니를 직접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왜 왔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수진이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 제발요. 50억을 다 기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 건 나랑 상관없어.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가족 대접했니? 수진이는 울면서 빌었지만 순금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그날 밤 세 며느리가 다시 모였어요. 언니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친척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녔어. 영희가 말했어요. 나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사기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시어머니 정신감정부터 받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도 준비하고 50억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며느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순금 할머니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걸. 다음 날 순금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박순금이라고 합니다. 78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며느리들을 시험해 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순금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공개될 차례였어요. 8부 세상에 공개된 진실. 기자회견장은 금세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78세 할머니가 50억 원을 기부한다는 소식에 언론들이 몰려든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금입니다. 순금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6개월 전부터 가난한 할머니로 변장해서 며느리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이것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들이 한 대화입니다. 녹음기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입원비가 100만 원이나 나온다고.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자. 우리가 왜 그 돈을 내야 해?
기자들이 놀랐어요. 이것은 며느리들이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양로원에 보내자. 우리도 살기 바쁘다.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며느리 집에서 라면으로 식사를 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에 순금 할머니가 작은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애들이 어색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자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며느리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본다는 것을.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 50억 원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할머님, 그럼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아들들도 아내들과 함께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조건부로 1,000만 원씩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요? 10년간 매달 100시간씩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며느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은 즉시 뉴스로 방송되었어요. 78세 할머니 50억 전 재산 기부. 며느리들 때문. 거지 연기 6개월. 며느리들의 충격적 민낯 드러나. 라면으로 때우고 양로원 보내려. 며느리들 녹음 공개. 뉴스를 본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며느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78세 할머니한테 라면을 주다니. 양로원에 보내려고? 정말 몰상식하다. 인터넷에는 며느리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런 며느리들은 진짜 최악이다. 시어머니가 가난해지니까 바로 태도 바뀌네. 할머니가 50억 기부하신 거 잘하셨다. 며느리들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영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며느리 아니야? 맞다. 시어머니한테 라면 준 사람. 정말 몰상식하다. 영희는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어요. 미경이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미경 씨, 혹시 뉴스에 나온 그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집이 그 며느리 사는 집이야. 78세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다면서. 정말 양심이 없다. 한편 순금 할머니는 더 큰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강남 빌딩 세 채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파트들은 각각 어린이재단과 독거노인지원센터로 이전됐습니다. 현금 3억도 노숙자지원센터로 기부 완료됐고요. 감사합니다. 순금 할머니의 기부 소식은 더 큰 화제가 되었어요. 78세 할머니의 통 큰 기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다. 며느리들 때문에 전 재산 기부한 할머니. 돈보다 마음이 중요. 사람들은 순금 할머니를 영웅처럼 여겼어요. 반면 며느리들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의 마지막 반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구부 며느리들의 마지막 반격과 완전한 몰락. 기자회견 이후 며느리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하지만 50억 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새 며느리는 다시 모여서 마지막 작전을 세웠어요. 언니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기자회견까지 했으니 이제 법적 조치밖에 없는 것 같아. 영희가 대답했어요. 맞아. 정신감정부터 받게 하자. 미경이도 동의했어요. 78세인데 6개월 동안 거지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50억을 다 기부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지. 변호사 선임해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걸자. 며느리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박순금 할머니 며느리들 유 원장 무효 소송 제기. 정신감정 거쳐 치매 여부 확인해야. 뉴스를 본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며느리들이 정말 끝까지 돈 욕심을 부리네. 할머니가 기부하신다는데 왜 막아? 저런 며느리들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지만 며느리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50억 원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며느리들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박순금 씨는 78세의 고령으로 최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지 연기를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기부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력을 의심케 합니다. 따라서 정신감정을 거쳐 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금 할머니의 변호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박순금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개월간의 연기는 며느리들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높은 지능과 판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부 결정도 며느리들의 행동을 보고 내린 합리적 판단입니다. 변호사는 며느리들이 녹음된 대화들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양로원에 보내자. 우리도 살기 바쁘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이런 며느리들에게 50억을 물려주는 게 더 비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박순금 씨의 정신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박순금 할머니 정신감정 결과. 치매 전혀 없음, 정상.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능력 뛰어나. 며느리들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 작전을 펼쳤어요. 판사님,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미경이가 법정에서 주장했어요. 어떤 사기인가요? 자선단체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기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부를 결심하셨거든요. 누군가 영향을 끼친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도 순금 할머니가 예상한 일이었어요. 순금 할머니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박순금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이미 기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며느리들을 시험하기 전부터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선단체와도 미리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할머니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며느리들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영희가 나섰어요. 판사님, 저희가 시어머니를 잘못 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50억을 못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일까요? 저희도 가족인데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요? 판사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6개월 동안은 왜 못하셨나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박순금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신적 문제도 없고 외부 압력도 없었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며느리들이 완전히 패배한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는 며느리들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시어머니께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며느리들의 패배를 크게 보도했어요. 며느리들 유언장 무효 소송 패배. 50억 기부 확정. 정신감정도 정상, 사기도 아니야. 며느리들 완전 패배. 인터넷에서는 축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이기셨다. 정의가 승리했다. 며느리들 자업자득이다. 50억 기부 정말 잘하셨다. 며느리들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반면 순금 할머니는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부 진정한 승리와 깨달음. 소송에서 완전히 패배한 며느리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50억 원을 놓친 것도 아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영희는 아파트에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그 며느리야. 시어머니한테 라면 준 사람 맞네. 정말 양심이 없다. 이웃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희 가족은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야 했어요. 미경이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미경 씨,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후로 회사에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직서 써주세요. 미경이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수진이는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놀림받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가 할머니 괴롭힌 사람이지? 뉴스에서 봤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한편 순금 할머니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순금 할머니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자선단체 관계자들이었어요. 할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님이 기부해 주신 빌딩으로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를 만들었어요. 아파트들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금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제 돈이 좋은 일에 쓰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또 찾아왔어요. 바로 새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민철, 민수,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왜 왔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철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아내들 말만 듣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눈치도 못 챘어요. 민수와 민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순금 할머니는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너희들도 이제야 깨달았구나.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내들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아들들은 며느리들과 달랐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더 이상 이런 아내들과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은 어떻고? 아이들은 저희가 키우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면서 살겠어요. 순금 할머니는 놀랐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조건도 꼭 지킬게요. 봉사활동 100시간씩 하겠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니께 효도하겠어요. 순금 할머니는 아들들을 보며 뭉클했어요.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머니, 저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금 할머니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다. 너희들을 믿어보마.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하겠어요. 앞으로 10년간 봉사활동은 기본이고 나한테 진심으로 효도해야 해.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해.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부터 순금 할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은 모두 이혼당하고 쫓겨났죠. 6개월 후 순금 할머니는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주목했어요. 아들들에게 각각 5억 원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비밀로 숨겨둔 재산이 15억 원 더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아들들이 직접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그리고 평생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순금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박순금 할머니, 아들들에게 15억 추가 지원. 진심으로 변했다. 자선사업 하라. 조건부 상속의 진정한 의미. 사람들은 순금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역시 할머니는 다르시다. 아들들이 진짜 변했나 보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네. 2년 후 아들들은 정말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도 100가정을 도왔어요. 정말 뿌듯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순금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한편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희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미경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행동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했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할 때마다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순금 할머니는 8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가 말했어요. 왜? 나쁜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순금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친절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없을 때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너희 아빠들을 시험해 본 거야. 그리고 다행히 너희 아빠들은 깨달았어.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나쁜 며느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글쎄다.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야. 정말로 영희, 미경이, 수진이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었어요. 특히 순금 할머니가 추가로 15억을 아들들에게 준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더욱 절망했죠. 우리가 그때 잘했다면 50억도 못 받고 15억도 놓쳤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영희가 순금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왜 왔니?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와서 저도 이혼당하고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너무 늦었어.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금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영희야, 기회는 이미 6개월 동안 충분히 줬어. 그때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너는 나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라면으로 때웠지. 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의 진짜 모습을 이미 다 봤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영희가 눈물을 흘렸지만 순금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오지 마. 영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미경이와 수진이도 비슷하게 찾아왔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순금 할머니는 한 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순금 할머니는 8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아들들은 약속대로 10년간 매달 봉사활동을 했고 자선단체 운영도 성공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운 사람이 1만 명이 넘었어요. 정말.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지. 아들들은 이제 진짜로 변해 있었어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결혼해도 될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사람인데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분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순금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결혼해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시험해 볼 거야. 네. 가난한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아들들이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속지 않으세요. 당연하지. 한 번 당한 사람이 또 당하면 바보야. 3년 후 아들들은 모두 재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났죠. 순금 할머니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며느리들이었어요. 새 며느리들은 순금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어머니, 저희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순금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만났구나. 한편 옛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희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순금 할머니 소식을 들으면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미경이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하지만 늘 그때 시어머니한테 잘했다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야 안정된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할머니를 못 봤다고 원망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모두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후회를. 15년이 지난 지금 순금 할머니는 93세가 되셨어요.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하세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주위로 아들들과 새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들이 모여 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저희가 뭔가 해드릴 일 없으세요? 없어. 너희들이 이렇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금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어요. 비록 65억 원을 다 기부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진짜 가족의 사랑을. 할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면서요. 손자가 말했어요. 그래. 네, 출판사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제목이 뭔데? 돈보다 소중한 것이래요. 순금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좋은 제목이네. 할머니, 그 책 인쇄도 기부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93년의 긴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후회는 없으셨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자선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하지만 옛 며느리들은 오지 않았어요. 올 면목이 없었거든요. 순금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공개되었어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비록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은 영원하다. 모든 사람들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순금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쇄 역시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친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없을 때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에요. 순금 할머니처럼 지혜롭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옛 며느리들처럼 후회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돈 이야기가 아닌 마음을 전하는 전화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